오이장이 된 시골 선비. 옛날 한 시골에 선비가 있었는데 장가들자 며칠이 안 되어 그의 아버지는 그를 동네에서 30리나 떨어진 절에 가서 10년간 글 공부하고 돌아오라고 명하였다. 선비는 부명을 거역할 수 없어 꽃 같은 아내를 집에다 두고 절간에 가서 스승을 모시고 글 공부를 시작하였다. 하지만 글 공부를 시작한 첫날부터 아내 생각이 간절하여 글이 되지 않았다. 스승이 글을 가르쳐 주어도 그 글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책을 펴들어도 글이 보일 대신 아내의 고운 얼굴이 삼삼하였다. 그렇다고 온 날부터 집에 가자고 할 수는 없어 꾹 참았다. 그러나 그럭저럭 며칠이 지나고 보니 시골 선비는 더는 참을 수 없었다. 낮에 밖에 나가 산새 우짖는 소리를 들어도 아내 생각이 나고 흘러가는 구름을 봐도 아내 생각뿐이었다. 달뜨는 저녁에 달을 보니 환한 달은 아내의 얼굴 같기도 하였다. 시골 선비는 아내 생각이 어떻게나 간절하였던지 스승을 찾아가 거짓말까지 하였다. 스승님, 내일은 아버지의 생신인데 자식된 도리로 집에 가 술잔이라도 부어 올리고 올까 하오니 말미를 주옵소서. 소생은 오늘 갔다가 내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런고. 자네 부친은 자네를 우리 절에 보낼 때는 10년 전에는 집에 보내지 말라 했는데 그래도 가야 하는고. 부친님 말씀은 그러하나 자식된 도리야 자식이 지켜야지요. 그렇다면야 할 수 있나. 갔다가 내일은 꼭 돌아와야 하네. 내일 점심때는 꼭 돌아옵니다.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꾸며서 스승한테서 말미까지 얻은 시골 선비는 오금에 불이 나게 30리 길을 걸어서 집에까지 왔다. 그때는 마침 해가 지고 날이 어두울 때였다. 새 각시방에서는 밝은 불빛이 흘러나왔다. 시골 선비는 부모님들 눈에 띄면 당장 쫓겨날 것 같아서 가만가만히 새 각시방 앞에 가서 숨을 죽이고 방 안의 동정을 엿듣다 자취 없이 살며시 문을 열고 들어섰다. 시골 선비는 집 안에 들어서자 새 각시 손을 덥석 잡았다. 새 각시 깜짝 놀라 쳐다보니 남편이었다. 아니, 대체 어찌된 일이 와요? 쉿, 말을 마오. 네, 당신 보고 싶어 왔소. 아버지 알면 큰일이요. 선비는 숨을 죽여가며 아내의 귀에 대고 낮은 소리로 말했다. 그래도 새 각시는 무서워 떨었다. 아버님 하시면 저까지 큰일 나요.
왜 이렇게 하세요? 글 공부하러 떠났으면 큰 마음을 먹어야지요. 다시는 안 올 테니 한 번만 용서하오. 웃는 낯에 침을 못 뱉는다고. 빌고 드는 데는 어쩌는 수가 없었다. 새 각시는 남편에게 몰래 저녁끼니나 대접하자고 부엌간으로 나가면서 가늘게 한숨 지었다. 새각시 무서워 간이 콩알만 해서 부엌간에 들어서는데 시어머니가 무슨 김이라도 차렸는지 그도 부엌간에 뒤따라 들어섰다. 며느라가 왜 뭘 먹고 싶어 그러나? 아, 아니. 아유, 참. 시집 오면 이게 자네 집인데 부끄러워 말게나. 애도 없는데 무엇이든 나한테 말하세. 내 자네 나오는 자취 소리를 듣고 나왔네. 어머니, 아니, 자네 낯색이 왜 갑자기 그런가? 그래,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더는 속일 수 없었다. 새 각시는 시어머님에게 남편이 몰래 자기 보러 왔다고 실토정을 했다.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이 일을 자기 남편한테 말했다. 마누라한테서 아들이 왔다는 말을 들은 영감은 노여워 야단이었다. 그 자식이 공부를 못할 놈이야. 괘씸한 놈 같으니. 그 자식이 필시 선생에게 거짓말을 한 놈이야. 그 자식 납반대기도 보지 않겠으니 내일 이른 새벽에 새벽 조반을 해 먹여서 쫓으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10년 전에 이 집에 발을 들여놓으면 내 자식으로 치지 않고 쫓아낸다고 이르오. 어머니는 아들이 자리에 들기 전에 새 각시방에 와서 남편이 하던 말을 아들에게 전하고 갔다. 달콤한 하룻밤은 빨리도 지나갔다. 시골 선비는 아내와 그새 그립던 이야기를 몇 마디 주고받은 것 같지 않은데 벌써 수탉이 꽃기요 하고 회를 치며 울었다. 시골 선비는 부명이 무서워 더는 지체할 수 없는지라 어머니가 지어놓은 조반을 대충 먹고는 문을 나서 절간을 향해 걸었다. 집을 나서 절간으로 향하니 또 등 뒤에 두고 가는 아내 생각뿐이었다. 그러다 보니 걸음은 얼마를 걸었는지 모르는데 날은 푸름푸름 밝아왔다. 그래도 걸음마다 나는 생각이 아내 생각이었다. 그런데 이때라 갑자기 노린내가 물씬 코를 찌르더니 슉 하는 소리와 함께 여산 대우가 나타나서 시골 선비 앞에와 앞발을 떡 버디디고 앉아서 눈에 파란 불을 켜고 시골 선비를 노려보았다. 시골 선비는 졸지에 혼비백산하였다. 모든 생각도 구중천에 날아올랐다.
시골 선비 무서워 벌벌 떨기만 하는데 범이 시골 선비를 제꺽 물어 등에 엎더니 화살같이 내달았다. 범은 시골 선비를 등에 업고 굴 어구에 오더니 시골 선비를 엎어놓고 등 뒤의 옷을 쭉 째서 좌우로 헤쳐놓고 갈구리 같은 발톱으로 시골 선비의 등을 쭉쭉 허비었다. 시골 선비의 등에서 시뻘건 피가 흘러나오자 굴 밖에서 노름질하던 새끼범 3마리가 다가와 그 피를 빨아먹었다. 어미범은 먹이를 얻어왔는지라 앞발을 버티고 앉아 새끼범들이 시골 선비 등에서 피를 빨아먹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때는 벌써 동산에 쟁반 같은 해가 불끈 솟아오른 때였다. 새끼범들이 한창 선비의 등에서 피를 빨아먹고 있는데 큰 수리개 한 마리 하늘 공중에서 빙빙 돌다가 새끼범들을 보고 쏜살같이 고추 내려오더니 그중 한 마리를 차가지고 하늘 공중에 솟아올랐다. 어미범은 새끼를 잃었는지라 똥! 똥! 하며 새길내길 뛰더니 새끼를 찾겠다고 독수리 그림자를 따라가며 뛰었다. 독수리도 범의 새끼를 차고 멀리 멀리 날아갔고 어미범도 새끼를 찾겠다고 멀리 멀리 뛰어갔다. 이때라 시골 선비는 벌떡 일어나서 등의 피를 빨아먹던 새끼범 2마리를 때려잡고 뛰어 절간에 가려다가 범이 돌아와 뒤쫓으면 영락없이 죽을 것 같아서 큰 나무 위에 올라가 몸을 숨겼다. 과연 얼마 지나지 않아 어미범이 독수리를 쫓다가 헛걸음을 하고 돌아왔다. 어미범이 와보니 새끼 한 마리 잃은 것만 해도 분해 죽겠는데 굴 옆에서 먹이를 먹던 2마리 새끼마저 죽고 먹이로 잡은 사람까지 없으니 그만 화가 동하여 산이 무너지는 소리를 치며 사람을 찾았다. 범의 눈에서 불이 둘둘 일어서 떨어졌다. 범은 소리를 내며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더니 큰 나무 밑에 빗긴 사람의 그림자를 보고 나무 위를 쳐다보며 주홍 같은 입을 떡 벌리며 울어댔다. 범은 몇 번 울어대더니 나무 위에 사람을 끌어내리겠다고 앞발을 건뜻 들고 허공 중에 솟았다. 따웅! 하는 무서운 소리가 귀청을 째고 범의 콧김이 발밑을 스쳤다. 하지만 범은 2번, 3번 뛰어도 시골 선비가 앉은 나무 있는 데까지는 올리 뛰지 못하였다. 호랑이는 제 힘으로 되지 않자 숲속에서 사라지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허리가 서발이나 되는 범을 데리고 와서 나무를 올려다보며 으르렁거렸다. 그러자 어미범을 따라온 다른 범이 나무 위를 노려보더니 허리를 활등처럼 구부렸다 펴며 앞발을 건뜻 들고 허공 중에 솟아올랐다. 호랑이의 앞발이 거의
시골 선비의 발바닥 밑에 이르렀다. 시골 선비의 머리칼이 솔잎처럼 일어섰고 몸서리가 졌다. 헌데 천만 다행으로 이 범은 두 번 다시 뛰어오르지 않고 나무 밑에서 으르렁거리기만 했다. 이때 시골 선비의 머리에는 번개같이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시골 선비는 입었던 옷을 벗어 둘둘 말아서 뒤에 온 범의 머리 위에 내리던졌다. 그러니 새끼 잃은 어미범은 나무 위에서 사람이 떨어져 내려오는 줄 알고 입을 딱 벌리고 꽉 들이물었다. 그 바람에 남의 일을 돕자고 온 범이 대가리를 물리고 성이 나서 물린 대가리를 빼고 무서운 소리를 지르며 어미범을 물어맺혔다. 그러다 보니 두 범이 싸움이 붙어서 으르렁거렸다. 뒤에 온 범은 어미범을 물어 맺혀놓고 되는 대로 물어뜯고 하더니 칙 하는 소리와 함께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다. 한바탕 물리고 뜯기우기까지 한 어미범은 죽은 새끼를 보고 눈물을 뚫렁뚫렁 떨구더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멀리 멀리 가버렸다. 그래도 선비는 범이 다시 나타날까봐 나무 위에서 내려오지 못하였다. 한편 절당 스승은 점심때가 되어도 꼭 돌아온다던 시골 선비가 오지 않으니 다른 제자들을 불렀다. 너희들이 아무개네 집에 갔다 와야겠다. 점심때에는 꼭 돌아오겠다고 했는데 오지 않으니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것 같구나. 선생님, 듣자오니 그는 갓 장가를 들었다던데 새 각시하고 하루 더 놀고 오자고 그러겠지요. 가만 내버려 둡시다. 허허, 거 안 되는 소리로다. 글 배우는 사람이 여색을 즐기고서야 어찌 글을 배우겠나. 안 되는 소리로다. 그 사람의 부치는 나하고 한 말이 있어. 아무리 생각해도 심상치 않구나. 가보도록 하여라. 제자들이 스승의 분부를 받고 시골 선비네 집에 찾아가니 집에서 새벽 조반을 해먹고 떠났다고 하면서 절에 가지 않았더냐고 되물었다. 분명 도중에서 일이 생겼다. 절당 생도들이 황황해서 돌아서는데 집에서도 일이 생긴 게 분명하다며 따라 떠났다. 생도들은 산길에 들어서자 아무개야! 아무개야! 하며 목이 터지게 시골 선비를 불렀다. 얼마를 부르며 갔는지는 모르나 그 소리가 나무 위에 앉아 있는 시골 선비 귀에까지 전해갔다. 시골 선비는 나무 위에서 생도들이 자기를 부르는 귀 익은 소리를 듣자 사경에서 벗어나게 되었는지라 나 여기 있어! 하고 목이 터지게 외쳤다. 생도들도 집 식구들도 그 소리를 듣고 소리 나는 곳으로 달려갔다.
사람들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듯 반기며 그한테 몰려갔다. 시골 선비는 이때에야 정신을 차리고 나무에서 내려왔다. 모든 것이 불보듯 뻔하였다. 범의 굴어구에서 새끼범이 2마리나 자빠져 죽었고 시골 선비 옷이 갈기갈기 째지고 등에 시뻘건 피가 말라붙었었다. 호환을 입어댔구나. 1000명이야. 생도들이 달려가 그의 손을 잡아주니 시골 선비는 머리를 숙이고 진정으로 자기 잘못을 뉘우치며 말했다. 새각시 생각이 간절하여 스승님을 속이고 떠났다가 이런 호환을 당했소. 내 이번에 절간에 가면 꼭 잡생각을 버리고 일심으로 공부할 테요. 시골 선비는 그 길로 절간에 들어간 후론 10년 동안 집에 한 번 가지 않고 일심으로 공부하였다. 공든탑이 무너지려고 시골 선비 알심들여 공부한 덕에 과거에 급제하고 나중에는 오위장 벼슬까지 하였다 한다.